안녕하세요. 코어 수학의 필쌤입니다. 자, 이번 수업은 앞에서 배운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하는데, n이 충분히 크면, 그러니까 이 n은 이항분포에서 n은 횟수잖아요. 개수. 그게 충분히 크면은 우리는 그 확률 변수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이 충분히 크다의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밑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n이라고 하면 보통 25 이상 또는 이 n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균을 볼 건데, 평균이 5 이상 또는 분산이 5 이상 이렇게 확인을 할 건데, 보통은 요 횟수가 25 이상이면은 충분히 크다라고 하고, 그리고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이 확률 변수 x는 근사적으로 이 이항분포를 여기에서 알려준 거 가지고 우리가 평균, 분산 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분포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거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어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을 2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항분포가 나왔다 하더라도 옆에 표준 정규 분포표가 있다 싶으면 정규 분포로 바꾸고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고 작업을 2번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규 분포 또 우리가 이거를 하려면은 표준 정규 분포로 또 바꿔야 되겠죠. 그것만 기억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은 n의 값이 충분히 클 때 이항분포에서 이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평균은 우리가 이항분포에서 배웠던 np 그리고 분산 시그마 제곱은 분산이죠. npq를 곱해서 정규분포에서 이 범위를 구한다. 당연히 우리는 이 정규분포는 또 표준화를 시킬 수 있죠. 표준화를 시켜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아까 위에서 말한 대로 평균이 5 이상, 분산이 5 이상 이렇게 된다면은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풀이한다. 그러니까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무조건. 그래서 정규분포로 우리가 바꾸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앞에서도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 이항분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b하고 n, p라고 하잖아요. 즉 얘는 우리가 셀 수 있죠.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이항분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랬다면 정규분포는 범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범위. 그래서 평균하고 분산. 그리고 얘는 범위다 보니까 어디에서 연속확률 변수다. 연속확률 변수에서 정규분포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n이 25 이상이다 또는 평균 구해봤더니 5 이상이다 또는 분산을 구해봤더니 5 이상이다. 그럴 때는 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꾸어서 계산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거를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 600,5분의 2. 자, 5분의 2는 분산이에요. 그죠? 분산. 자, 이거를 따른데, 근데 표준 정규분포를 하래. 그럼 나는 이 이항분포를 뭘로 바꾸자? 정규분포로 바꾸자. 왜? 600 충분히 큰 수죠. 자, 그럼 평균부터 구할게요. 평균을 하면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자, 얘는 n 곱하기 확률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몇이 돼요? 24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240에 이게 np니까 240 곱하기 5분의 3이죠. q까지 곱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얘가 144야.
자, 그러면 나는 평균도 알고 분산도 하니까 정규 분포로 바꿉시다. n은 뭐가 되죠? 240이 되고요. 144를 쓰는 게 아니라 표준 편차로 제곱으로 표현을 하자는 거죠. 어차피 나는 12를 쓸 거니까.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또 표준화로 해볼게요. 자, P 바로 할게요. 12분의 시그마분의 204 마이너스 240 그리고 Z죠. 그 다음에 12분의 264 마이너스 240.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느냐? 얘는 마이너스 36 그래서 3 그리고 Z 그리고 얘는 24니까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또 우리가 어떻게 바꿔요? P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항상 0을 기준으로 나누자고. 그러면 또 P 0부터 2까지. 자, 근데 얘는 또 우리가 이렇게 바꾸죠. 0부터 3까지. 그럼 난 요거하고 요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근데 위에 있어요. 자, 0부터 Z, 3까지는 얘네. 자, 얘는 0.4987. 그리고 얘는 2까지니까 여기 0.4772. 그래서 이 둘을 계산해 보면 0.9759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놈도 우리가 똑같이 표준화를 해볼게요. 자, P, Z가 될 거고, 12분의 표준편차, 그리고 252에서 240을 뺍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작거나 같아. 그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나눠야 돼요? 0.5, 그리고 음수인 부분, 그리고 우리는 0부터 1까지 합이죠. 그런데 얘는 또 여기 있죠? 1. 그러면 이거 더하면 되는 거야. 0.5 플러스 0.3413.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0.8413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그 다음에 정규분포를 표준화시켜서 표준정규분포로. 그래야 나는 뭘 이용해? 이 표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어떤 환자에게 약을 투여했는데 치유될 확률 P죠. 150명이 했더니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을 표를 이용해서 구하자. 그럼 나는 뭐부터 하자? 150명한테 투여했잖아, 횟수가. 그래서 이항분포가 먼저 나와야 돼. 자, 150, 확률, 치유될 확률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 그러면 치유되지 않은 확률 5분의 2 잘 기억해 놓고, 얘가 바로 N, 얘가 P 이거니까. 그럼 뭐부터 구하자? 나는 150 충분히 크잖아요. 그래서 정규분포로 바꾸자. 그럼 평균은 150 곱하기 5분의 3이야. 그러면 30이니까 90. 그죠? 그 다음에 분산은, 자, 여기 90에 뭘 곱해? Q를 한 번 더 곱하면 되잖아. 5분의 2. 그럼 얘를 계산하면은 36이야. 아, 그러면 이 정규 분포는 근사적으로, 이항 분포는 근사적으로 90,36으로 적지 말고 6의 제곱으로 적자고. 자, 이제 내가 궁금한 건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을 구하자.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99. 이게 궁금한 거죠. 그럼 뭐 하자? 이 정규 분포의 표를 보고 표준화시키자. 자, P, Z는 6분의 99 마이너스 90. 그러면 P, Z는 6분의 9니까 1.5. 요거죠. 근데 얘는 못 구한다니까 어떻게 구해야 돼? 0.5에서 뺀다는 거죠. 0에서부터 1.5까지를 빼자.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럼 요거 계산하면 되니까 0.5 마이너스 0.433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0.0668이 됩니다. 확률이 얘라고요.
그죠? 이렇게 놔둬도 되고, 뭐, 확률을 굳이 한다면은 6.68%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이렇게 놔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게, 이항분포 먼저 찾고, 그래서 식을 먼저 찾아놔야겠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서 정규분포화 시키고, 왜? n이 충분히 크니까, 충분히 큰 수니까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무조건. 근데 거의 이항분포가 나오는 문제들은 다 정규분포화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확률, P, 그러면 Q도 찾아놓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 표준화. 그 다음에 표를 보고 답을 구하면 된다는 거죠.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정규분포를 표준정규분포로, 이런 과정, 2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